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늘 저희 첫 코너는 이번 주에 서울시 공공일자리 소개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 구직 정보는요. 금천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고용 형태는 계약직입니다. 12개월이고 접수 기간은 8월 3일까지입니다. 금천 글로벌 빌리지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입니다. 모집 기간 접수 마감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인재개발원의 경력 채용팀을 찾아가셔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을 이용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이 도로재생본부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 형태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강북구청에서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터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8개월 동안 근무하는 이 모집 기간,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접수 마감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에 유의해 주시고요. 강북구청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팀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18명이고요. 계약직 1년입니다. 2015년 8월 13일까지 이 접수 마감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 디자인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같은 휴가철이나 이럴 때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반짝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것을 단기 취업이라고 한다고요? 예, 단기 취업 또는 시즌 일자리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 네. 일단 여름 기간에 아무래도 다른 봄이나 가을 또 겨울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좀 인력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간 동안 채용을 하려는 이런 기업들이나 고용주가 많은 이 시즌이기도 한데요. 또 명절 기간에도 이러한 단기 채용이 는다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택배 물량이라든지 배달 이런 거, 배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죠.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판매직에서요. 그래서 물론 이 몇 개월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실 안정적이고 조금 장기적인 이런 일자리를 좀 구하려는 것이 사실 일자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분들의 어떤 목표자 또 바람일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처음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또 낯설거나 아니면 다른 근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취업 성공의 문 앞에서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자꾸 안 되네 이렇게 조금 이런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에 대한 이 얘기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 괜찮은 일자리를 처음부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또 다른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장년층들의 어떤 단기 취업과 이런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커리어 패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취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보통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하잖아요. 그럼 예. 단기 취업과 아르바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부분을 조금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취업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사실 그렇게 호감이 가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단시간 근무를 해도 사실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근무 종료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은 일자리를 시작하고 본인이 시간 계약한 기간만큼 계속 일을 하는 그렇죠. 형태인데 네. 이 단기 취업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을 해서 이 고용 종료일이 딱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6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난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종료되어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단기 취업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계절적인 수요나 명절 요럴 때 많이 이런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수요가 많아질 때 이런 현장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일자리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보면 사실 이 청년층한테는 사실 이 청년층이나 대학생들이 어떤 근무 경험이나 직무 경험,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들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년층들한테는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실 중장년층 분들은요.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전에 일했던 거랑 맞지 않아서 좀 다른 데서 일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쌓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최근까지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나는 구직 활동을 계속했고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소개되는 일자리나 앞으로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부정적인 단어의 어떤 뜻이나 호감이 좀 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어떤 관문 또는 기회나 또 연습을 한번 해본다, 이런 계기로 삼으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좋겠지만 이 단기 취업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또 나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중장년층은 이런 단기 취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가 좀 찾아볼 부분이요. 이런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방송에서 좀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노사발전 재단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뭐 면접 전략 세우기라던가 아니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 가보시면요, 구직 활동을 위한 워크넷 교실, 워크넷이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채용 구직 정보 사이트거든요. 네.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또 이 국민연금에서 직장 생활을 통한 평생 월급 프로젝트, 또 아니면 뭐 성공하는 직장인의 예절, 이런 식으로 어떤 재취업 교육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단기 취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런 단기 특강을 듣고 나서 내용은 알겠는데 구직 활동으로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상당히 내가 목표로 하는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바로 구하기에는 연습이 충분치 않습니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강을 듣고 나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다,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씩 배워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사실 네. 저희가 어떤 뭐 자전거를 타는 것도 몸이 기억하듯이 이런 구직 활동도 본인이 컴퓨터 앞에서 써보고 열심히 해보고 또 접수를 직접 해봐야 익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좀 내 스스로 이런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요. 한번 내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날 배운 것들을 실습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업무를 좀 이게 찾아보시다 보면요, 많은 정보를 좀 접하시는데요. 어떤 정보를 살펴보다 보면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던 분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렇죠. 사람을요. 네. 예, 또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 사실 처음에 와서 경험을 해봤다가 이거 아닌데 이러고 또 이제 그냥 관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 고용주들이 최근에 이런 경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취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내가 일을 한번 또 배워보고 또 괜찮은 직업에 한번 그 취업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사전 내가 경험을 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한번 실천해본다, 실전에 한번 투입해본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전에 실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나 면접이나 업무에서도 열심을 내야 되겠군요. 그럼요. 전부 이 자기가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요, 내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안다고는 하시는데 네. 해보세요 그럼 잘 못하십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청년층들도요, 사실은 그런 잡매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면 당연히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도 잘 찾고 네. 이런 구직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잡매칭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앉혀놓고 한번 같이 옆에서 이런 그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기업을 같이 찾고 원서를 쓰게 해갖고 직접 접수하는 경험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회사를 직접 접수를 하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너가 한 다음 회사를 찾아서 직접 해봐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층들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자기가 좀 스스로 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중장년층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알려줘도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정보를 찾으실 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 취업 정보부터 찾아보신다 네. 그러면 지원하는 데서 사실 부담이 없고요.
같고요. 또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도 어떤 취업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는 근무 경력이 사실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근무 경력이 좀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 것을 좀 이 고용주들이 선호합니다. 최근에 논 기간이 많다, 좀 업무 공백 기간이 많다 이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사실 조금 꺼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구직 채용 정보를 보면서 사실 그 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담당자분들한테. 네. 근데 이런 담당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 추천 채용이 들어왔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일도 해보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들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또 고충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해보고 일을 해본 분들을 사실 추천하기도 쉽기 때문에 어떤 그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또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직자 입장에서 이런 그 취업 프로그램들을 담당자들랑 친해져서 우선 추천을 받는 거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한번 본인의 이런 그 취업 구직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공채나 정규 채용이 가을철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취업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층,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 많죠. 6개월 예. 일하는 단기 취업. 예. 청년층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예, 일단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 경험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자신의 용돈을 조금 벌거나 아니면은 뭐 부족한 등록금을 충당했다 정도의 네.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뭐 또 직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이런 부분 조금 설득력이 조금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단기 취업을 해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해봤다라는 것들은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아르바이트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구직자가 해봤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기가 취업에 좀 이런 그 취업을 곧 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단기 취업을 한번 그 생각해 보시는 거를 좀 한번 좋은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런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좀 하러 가면 학생들이 좀 많이 물어본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휴학을 하고 혹시 뭐 인턴이나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는 많이 해봤는데 이름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름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정규직 공채 어떤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상당히 압도적인 스펙이라서 어떤 되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근무 경력을 너무 큰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기 취업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조직을 경험해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봤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게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일을 해봤다는 경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재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취업을 공고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나중에 취업에 최근에 필요한 게 숫자 스펙이 아니고 경력 스펙입니다. 이런 경력 스펙을 쌓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취업 정보들이 일자리 뭐 구인 구직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취업 올라오죠. 포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단기 취업이나 계절적 취업들도 그런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 정보가 올라옵니까? 예, 많이 올라옵니다. 보통은 잘 보시면 뭐 계약직으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근무 고용 형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잘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 이런 이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이 부서가 있는데요. 이쪽에 단기 취업 공고문이 보통 옵니다. 학교에. 그래서 학교의 취업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그 취업 카페 이런 이 SNS를 활용한 이런 그 인터넷 카페 등에도 이런 단기 취업 공고나 아니면 뭐 산후 대체직 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꾸준히 좀 찾아보신다 그러면 방학 기간 또는 내가 휴학을 했을 때 단기 취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단기 취업이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과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단기 취업도 취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성공해서 경험을 네. 쌓는 게 좋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 있을 텐데 네. 단기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면접 준비라든지 네. 서류라든지 네.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일단은 그 단기 취업을 좀 고려하실 때는요.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상당히 이 숙려하고 고려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이런 채용 전형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소개서를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통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원페이퍼 자기소개서 갖고 와봐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단기 취업에서는 원페이퍼로 된 자기소개서 이것을 한번 이런 것을 보통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면접을 반드시 봅니다. 보통 대기업 면접에 가면은요, 여러 명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네. 면접을 보고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보통 단기 취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대1로 만나가지고 면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또 면접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포부를 밝히기보다는 이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고 또 고용 종료일까지 그만두지 않고 성실하게 할 마음이 있고 이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내가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입직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 내가 이 단기 취업을 좀 찾았고 좀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 이 면접은 많이 가본 사람이 잘합니다. 예. 해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뭐 40대 50대 이런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경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본인의 취업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단기 취업으로 이 경력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